멋집니다. 오늘 테마가 보라입니다. 보라. 음. 보라. 뭐 이런 보라도 있지만 또 이런 보라도 있어요. 페일 바이올렛, 아주 희미한. 음, 음. 자, 보라. 보라를 좋아하시나요? 또 보라를 싫어하는 분도 좋아합니다. 있어. 네, 네? 우리 저 언님 아주 어떻습니까? 좋아합니다. 음, 어, 좋아하는 사람, 동그라미. 저렇게 그렇게 구분하고 싶지는 않고요. 음, 우리 언님 어떻습니까? 이 보라 딱 볼 때 첫 번에 아주 딱 좋죠. 영감이 아니 좋다 오죠. 나쁘다가 아니라 네. 판단하지 말고 이 속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 아, 어떻게 빛나는, 따뜻한 빛남을 느낍니다. 따뜻한 빛남. 음, 진한 정성이 느껴집니다. 에, 오늘 어떻게 이런 새벽부터 얼굴에 공을 들이신 것 같아? 네, 오늘 좀 일정이 있어서 조금 이따가 나갈 겁니다. 에, 공들인 얼굴이 느껴집니다. 음. 에, 박순홍님 어떠세요? 어떻게? 어떤 느낌? 어, 크게 다가오는 느낌이 없어요. 저는 옛날에 이 진한 보라를 옛날 싫어했거든요. 없어요. 지금 옛날 지금요? 없어. 옛날 어디가 있어? 지금 이 순간 이 컬러에 대한 본인의 느낌을 포착하시라고요. 지금, 아, 지금 수십 개가 지나갔어, 벌써. 음, 근데 그걸 놓치니까 옛날에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소설 쓰실 거예요? 그렇지. 네. 제가 또 그런, 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연보라를 좋아해요. 음. 좋아하냐, 나쁘냐를 묻지 않았어요. 저는 첫 순간에 어떤 느낌이 보라를 그냥, 부어왔나, 그걸 묻고 있어요. 근데 자꾸 지금 옆으로 세고 계셔. 자, 다시 보세요. 음.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딱 올라왔어요? 조금 갑갑해요. 아, 가까보다. 이 보라는 좀 가까운 색깔입니까? 네네, 아, 네. 예. 보라를 좋아해야 될 이유가 바로 본인의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어요. 좋다, 나쁘다는 그 프레임에 이미 입력된 것에 본인이 그렇습니다. 반응하고 있지, 실제 보고 있지는 않아요. 자, 소영영님 어떻습니까? 예, 오늘 수님이 보라색 이야기 하시려고 저 색깔 옷 입었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예, 제가 겨울에 입는 옷이 주로 그 색이어가지고 저는 좀 겨울에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편안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어, 하여튼 아무튼 그냥 좀 편안한 느낌? 네,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좀 영적으로 다가서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시겠지, 아마도. 영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시겠지? 뭐 이런 생각. 네, 뭐 네. 하여튼 자리 깔아보시겠다. 아, 선행 학습의 결과입니다. 우리 전명수님 어떠세요? 네. 세성님. 예, 네, 뭔가 좀 신비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비스러운 느낌. 네. 네, 예. 네. 음. 음. 차 대리사님이 말씀을 안 하시네. 음? 지금쯤 나올 때가 됐는데 하라고 하셔야죠. 지금 준비하고 지금 있습니다. 벌써 목에다 지금 걸고 하트. 나갔어 지금. 예. 어저께까지는 덕화일기를 입으셨거든요. 예. 오늘 어떻게 필이 통했네. 아니, 지금 급하게 이렇게 이제 색깔 공부하면서 제가 앞에다 쫙 스카프 아, 색을 아, 진열을 딱 해놨어요. 그러면 하면은 얼른 불러요. 자, 오늘 아침에 선택하실 때 학 보라가 필이 왔단 말이에요. 음. 바로 그걸 한번 얘기를 해주셔. 님 하신 거 보고 했는데요.
아, 금방? 동작도 빠르네. 따라하기. 아이고, 참. 아, 우리 저 박경숙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 저는 보라는 신비하고 좀 아름답다? 이런 아하. 느낌이고, 네. 약간 아주 어렸을 때 그 옆집에서 그 보라색 구두를 신은 아이들을 보면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되게 아름답고 신비하다고 느끼는데, 내 것으로 소유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러움과 네, 부러움. 선망의 컬러. 네, 부러움. 예, 선망. 어렸을 때. 네. 예, 이번 기회에 보라 한번 또 좀 맞춰보시지. 예, 도전 한번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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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보라를 좀 좋아했거든요, 많이. 네. 그런데 자꾸 병자 색깔이라고 그거 입으면 아픔이 올 거라고, 병들 거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허약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이라고 해서 자꾸 좀 이래 입으면 보라가 어울리는데 자꾸 혹시 병들 올 거 싶어서 걱정했어요. 변호사님은 보라족이에요, 보라족. 보라도. 그래서 보라의 그 어떤 파장이 본인한테 굉장히 이끌리는 그런 컬러거든요. 근데 보라를 이렇게 뭔가 뭐 어떻게 보면 위험시한다고 그럴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용기 있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네, 보라를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지. 유럽에서 보라를 옷으로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사제들 뿐이었어요. 추기경, 그것도 고위 사제들. 그래서 추기경의 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도 보라옷을 입으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 최고위급 추기경들만 입었던 그런 컬러였고요. 금기시했죠, 일반인들한테는. 왜 그랬을까? 그게 다 이유가 있겠죠. 보라는 어떤 컬러와 어떤 컬러의 합이라고 그랬죠? 빨강과 노랑. 빨강과 파랑, 노랑일까요? 빨강과 파랑. 네. 빨강과 파랑. 하늘인 하늘과 땅. 땅의 빨강이 만난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추구해야 될 영성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컬러가 이제 이 보라죠. 어저께 뭐 무슨 뭐 공기만 마시고 사는 사람 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이 삽 들고 호미 들고 밭에 나가서 텃밭에 가서 일 안 해요. 거의 누워 있어. 거의. 에 아니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땀도 흘릴 줄도 알고, 응? 뭐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이게 나는 자연스러운 게 최고 완전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 음, 어느 극단적으로 가는 거, 특히 내가 발 딛고 있는 땅을 거부하는 거,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라의 사람들이 열정이 있는데, 이 보라가 가장 템포가 느린 빨강이 절반이나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빨주노초 파남포, 가장 예민한, 가장 고도의 그 주파수가 이 보라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역설이 또 들어있겠죠, 이게. 예? 그 보라를 좋아하는 분들이 좀 아웃사이더적인 의식이 강해요. 왜냐면 그 뭐라 그럴까 주파수가 느린 사람들하고 만나면 괴로워. 애매하니까 이게 수준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아웃사이더들이 많아. 아웃사이더가 되다 보면 내 자신의 이 삶과 분리된 육체와 물질을 부정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 쉽죠, 이게. 네. 우리가
어떤 거리를 두는 것은 지혜로워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 화살이 날아오면 어때요? 응? 가슴으로 맞아야 됩니까? 아, 그럴 때는 물러서든가, 피, 사정권 밖으로, 아니면 방패를 쓰든가, 아니면 무아의 경지로 들어가서 상대는 화를 쐈는데 나는 뭐 아무 영향이 없어. 막 그런 경지까지 가버리든가, 아예. 예? 조의 경지로. 자, 음, 그래서 이 보라의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아, 내면의 파괴, 내가 설 자리가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아, 음, 사람의 건강은 뭐냐면, 현재의 나, 현재의 내 형편,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참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음. 근데 그걸 비껴가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무시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사지마비 드신 분들, 그런 분들하고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사지마비가 딱 됐어요. 축구 선수가, 마비되어버리면 뭐요? 아무것도 알잖아요. 근데 이분이 누구가 와가지고 자기 소개를 하면 저는 축구선수 암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축구선수예요? 끝까지 자기는 축구선수래. 어? 그러니까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정신분열로 들어가요. 애의가 없습니다. 정신분열이야. 그거. 그래서 나들은 이제 소변줄을 달고 있고, 어? 대변도 이제 내가 파줘야 돼, 이제. 그런데 이 인정하지 않으면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과거에 축구 선수였을 때의 나하고 또 지금 현재 나하고의 분리가 일어나는데 이 분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증세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 소변줄이 나가는 오줌의 그 소리가 나하고 만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나타나면. 그래서 내가 아이 청진기로 대고 소변 나가는 소리를 듣는 다음에 혹시 들리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주파수 영역대에서는 네 그 소변 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근데 그 말을 안 믿어. 그건 폭포가 나가는 것처럼 느끼나 봐. 이게 정신분열이죠. 이게. 그래서 삶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에 대해서 뭐 인정하고 인정해야 또 만족도 하고 행복감도 느낄 수 있겠죠. 이게. 예? 그래야 이게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내가 있는 공간이 최고의 공간이지, 뭐 어디, 무슨 우주선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이게? 에, 그래서 이 보라를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삶의 변방에서 떠도는 방랑자가 되는 뭔가 위험 요인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금기시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 몸으로 보면 이제 여기 1차크라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라가 이 머리 꼭대기잖아요. 그러면 보라가 내 몸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때요? 이게 자외선, 자외선, 자가 보라니까. 즉 보라 바깥의 세상은 내 밖의 세계. 벌써 이제 8차크라로 가는 거예요. 8차크라가 이제 마젠타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라는 삶과 죽음의 어떤 경계선, 네? 네. 삶과 죽음의 경계선. 땅과 하늘의 경계선.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라는, 서로 반대되는 것의 균형을 잡아주는, 예. 또 육적인 그 에고가 죽고 영적인 자아가 태어나는 변형의 상징 컬러예요, 이게. 그래서 영적인 컬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성의 칼라 또는 사심 없는 봉사의 칼라가 이제 예, 보라죠. 그래서 하늘의 그 블루하고 땅의 이 빨강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막 무슨 출가를 해가지고 또는 어디 동굴에 들어가서 몇 년 수행을 했니 그러는데 현실을 부정해버리는 영성은 공허한 거예요. 이게. 네? 그 절에 가면은 시부도라는 것이 있어. 깨달음의 그 단계를 수하고 만나는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해놨는데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최후의 깨달음을 대각을 얻은 사람은 그냥 시장 바닥에 가서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몰라보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도력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힘이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거죠. 이게 어, 땅을 부정하는 사람, 내가 발딛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고 정신 세계만 추구하는 거 어느 한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생을 이렇게 산다? 아, 그건 아니죠. 몸을 입고 이 지구에 온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칫하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계선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불화를 제대로 한번 만나야 되겠죠, 이게? 음. 그래서 인간의 방황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불균형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하늘로만 가도 문제고 땅으로만 파고들어도 이게 뭐 땅강아지 되는 거지, 인생이, 이게.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 불화는 머리, 이 머리와 몸이 뭔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상과 현실이 교류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나타내주는 칼날이에요. 나의 이상이 있다면 이것을 내 현실 속에다 구현을 해야죠. 이게 어? 내가 사는 이 집에 아름다운 꽃을 심는 꽃밭을 만드는 그게 필요한 것이지. 무슨 뭐 꽃 무슨 축제 은혜에만 거기는 열심히 다니면서 내 집안은 풀밭으로 돼 있다. 이거 뭐가 건강하지 못한 거지 않겠어요, 이게? 음. 그래서 에너지적 차원에서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게 이제 하늘과 땅의 만남이겠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근심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 플러스의 전기 에너지가 우리 몸 안에서 높아져요.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 활성산소로 나타납니다. 이게. 활성산소 수치를 딱 검사해보면 안다니까요, 이게. 예. 그래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균형점을 이루는 산소가 우리가 마시는 건강한 산소예요. 깨끗한 산소입니다. 그런데 음전자, 마이너스 전자를 잃어버린 산소, 즉 플러스만 돌아다니는 산소가 이게 활성산소예요. 이게. 네? 이 활성산소가 결국은 플러스 전자인데, 플러스 이게 양전자예요. 남성 에너지죠. 얘들이 내가 없는 것을 약탈하기 위해서 정상세포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마이너스 전자를 뺏어와. 이때 염증이 발생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병의 원인이요. 그것이 염증. 그래서 내 몸 안에 염증을 없애는 그런 방법이 이제 예를 들어 얘기하면 뭐 접지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응? 우리 인간은 예를 들어 하늘과 땅을 또 다른 형태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요소로 삶을 사는 것 같아. 애완견처럼 집안에서 키우는 개처럼 길들여지는 요소가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 있잖아요. 어? 아니 뭐 신호등도 왜 지켜야 됩니까?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약속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순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요인으로만 살면 되겠습니까? 내 안에는 길들여지지 않은 어떤 그런 늑대 같은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살려낼 줄도 알아야 돼, 이게. 예?
예, 정의 에너지,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저는 착하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길들여진 사고로 성장한 사람들, 이게 보면 마마보이잖아요. 마마보이. 응? 그래갖고 늘 의존적이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21살 때 이미 그거 졸업을 해야 돼요. 그런 형태는. 어떤 의견을 물어보면 눈만 굴리는 사람이 있어. 자기 입장을 얘기를 못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은? 참, 예, 우리 삶은 오늘 하루도 나에게 무한한 어떤 기회를 가지고 나를 찾아온다고 나는 봐요, 이게. 그것이 사람으로 올 수도 있고, 내가 바라보는 사물일 수도 있고, 또 바라보는 여기 뭐야, 보라의 칼라를 통해서, 나무의 칼라를 통해서, 그 어떤 기회들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응? 네. 그런데 땅의 현실을 외면하고 하늘만 지향한다? 이건 한쪽 날개로만 하늘을 나르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보면 죽을 때 모습이 아름답지가 않아. 자기 소신껏 자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아 정말 잘 경험했어. 좋았어. 이렇게 가볍게 떠날 수가 있는데 질질 끌어 이게. 이게 참 안타깝죠 이게. 음, 이거 컬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컬러와 연관된 얘기로 지금 하고 있네요 이게. 예. 자 하늘은 파랑은 각성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너 너무 네 마음이 너무 좁다. 넓혀라. 어?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에너지를 이렇게 주죠. 우리가 각성을 한다는 건 뭐예요? 땅만 쳐다보고 있다가 어느 날 하늘을 보는 거예요. 어? 어느 날 밤하늘을 보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을 보는 거. 올려다볼 때. 예? 예. 또 우리가 어느 때 각성이 되느냐면 막 큰일 났네. 어? 이거 나 죽었다. 망했네. 눈앞이 캄캄해지는 어떤 경험의 순간이 올 때 각성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사방이 우리가 막혔을 때, 어디를 봐요, 우리가? 하늘을 보잖아요. 응? 어쩔 수 없이 하늘을 보는 거야. 예. 특히 밤하늘을 올려다봐. 잠이 안 와가지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나와서 이렇게 가만히 하늘을 보다가 밤하늘 별을 보면서, 아하, 뭐 이런 것이 또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이게. 응? 내가 그동안 나의 태양이라고 믿어왔던 그 사람이 어둠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구나, 뭐, 이런 그 깨달음이 있잖아요, 이게. 그 깨달음이 바로 이제 로얄 블루의 주제이기도 한데, 이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인생의 학점을 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네. 그 보라의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해요. 민달팽이 같은 사람이라고. 민달팽이 아세요? 민달팽이. 네? 제가 것들이 없는 달팽이. 우리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민달팽이가 있어. 집이 없고 야, 살덩어리만 돌아다니는 달팽이가 있다고 이게. 새들이 콕 집어먹어 뭐냐 날로 들어가 버려 이게. 예. 그래서 고독과 슬픔, 내적인 자기 파괴, 뭐 상실감, 예민한 감수성, 뭐 또 죽고 싶은 마음,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이죠. 아, 자, 우리 인간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있어요. 천 가지 만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감정만큼의 컬러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어느 하나의 감정만이 내 모든 감정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게 이 도라의 사람들이 피해, 뭔가 자각해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아, 그래서 정서적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하늘과 땅이 같이 있으니까 이 보라의 칼라 속에 가지는 수많은 어떤 그런 이 뭔가 간극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게. 그래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에 있는 칼라가 보라다. 그래서 이 보라의 사람들, 보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상적인 죽음에 대한 향수가 있어. 이게. 아, 참, 그래서 이 보라가 착한 사람의 컬러이기는 한데, 현실 세계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그런 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옷 입으면 안 돼. 그런 거 색깔 좋아하면 안 돼. 뭐 그런 게 있죠. 그렇지만 봄에 들판에 나가면 어떤 꽃들이 피는 줄 아세요? 제일 많은 게 어떤 꽃이에요? 보라색이에요. 예. 뭐 제비꽃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보라색의 꽃이 피어 있는 곳에 어떤 꽃이 눈에 확 들어오는 또 컬러의 꽃이 있어. 어떤 꽃이 봄에 또 많이 핍니까? 노란색. 노란색이죠. 노란색. 보색이라고 그래요. 보색. 보라색만 보면 이 눈의 이 시신경을 뭔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노란색을 봐야 돼요. 노란색을 못 보면 우리 뇌가 노란색을 만들어내. 그런 노랑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보라와 노란색이 이렇게 뭔가 아, 비율이 맞게 돼 있어요. 자연의 설계예요, 이게. 어, 자, 노랑이라고 하는 꽃은 이제 앞으로 다루시겠지만 굉장히 그 명도가 높아가지고 자기 존재를 알리는 꽃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기쁨과 만족의 컬러이기도 해요. 보라의 사람들이 보라에 뭔가 매몰들 때 그걸 건강하게 밸런스 맞춰주는 컬러가 노랑이다는 거. 그래서 사람이 기쁘게 살 줄도 알아야 되고, 즐겁게 살 줄도 알아야 되고, 춤도 출 줄 알아야 되고, 노래도 부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건강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수정 중에서도 자수정이 있습니다. 저도 이 자수정이 있는데, 이 자수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질 세계를 정화하는 그런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컬러를, 그 자수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근데 보라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이 세상에 하는 거예요. 왜? 창조적인 어떤 직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예. 그러나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어? 예. 그 레드의 사람들이 늘은 이 보라 안에 있는 그 절반이 레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예. 그래서 대화가 어려워요, 이게. 왜? 레드는 가장 느리잖아요. 근데 보라 안에 있는 레드는 굉장히 또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라의 사람들이 고독한 거예요, 이게. 그러나 나는 그 고독이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자기 안에서 발견하고 뭔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 컬러 중에서
가장 높은 진동수를 가진 게 보라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영적 세계의 칼날이지만 동시에 물질 세계의 그 삶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주제,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보라예요. 그러니까 보라는 영적 세계의 칼날이지만 물질 세상에서 삶과 결부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보라를 볼 때 좀 그 부분을 좀 잘 봐야 되고, 그 의미를 모를 때 사람들은 자기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어? 하늘의 사람도 내 안에 있는 하늘을 발견 못하면 어때요? 어? 갇혀버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보라 안에 갇힌 사람들은 우울과 죽음의 그림자에 시달리게 되고 질투와 선망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또 물질 세계와 접촉이 안 되면 아, 이런 세상 나 떠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이게. 죽음에 대한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이 보라족들이 자살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실패하는 사람. 죽으러 가는데 아이고 물이 너무 겨울이라 추워. 봄이면 내가 거사를 해야 되겠다. 죽을 수 없는. 핑계가 많죠. 핑계가 많아. 어떻게 핑계가. 하여튼 인생을 놓친다는 거, 삶을 놓친다는 거, 내가 발디딘 땅을 놓치게 된다는 것만 극복하면 이 보라라고 하는 칼라는 영적 성숙으로 가는 중요한 징검들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상징적인 컬러가 보라입니다. 이 보라도 여러 가지 보라가 있죠. 제비꽃 보라도 있고, 예전에는 뭡니까? 도라지꽃 보라. 이것도 참 잘 보면 너무너무 멋진 것 같아, 이게. 예? 네. 그래서 이 보라 가장 매력 있는 컬러이고 이상과 현실을 통합한 컬러 보라. 이 보라의 좀 매력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빠져보시기 바라고. 나 보라 보면 답답해. 그 답답하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우리 저 박서롱님 네. 보라고 집에 어디 하나 없을까? 그 스카프라도? 뭐 쇠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뭐 내일 오늘 오세요. 이거 드릴게. 오늘 그 옷을 한번 입어보시고. 네, 근데 저는 그 도라지 색이나 수국의 보라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요? 김보라 이렇게 탁한 색깔을 제가 안 좋아하고 명도 높고 채도 높은 걸 좋아해요. 하여튼 나는 이런 거 싫어. 그건 아니고 보라의 아름다움이 있겠죠. 보라의 어떤 그 주제가 있고 어떤 과제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 내가 한번 경험해 보는 거. 그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감정의 체험.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겠죠?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